자, 반갑습니다. 페이지 210쪽 가볼게요. 페이지 210쪽. 자, 공통수학원 마프 시너지 수업입니다. 네. 자, 유형 1번, 1214번. 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가 f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의 그래프가 g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2차식, 즉 함수부터 조금 다시 얘기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어떤 거냐면 y값을 물어보는 거야. 함수 값은. 그래서 함수가 뭐냐?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입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입니까? 그럼 좌표 평면상 y값을 우리가 높낮이로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함수 값은 높낮이야.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방정식이 뭐냐면 높낮이, 즉 y값을 0으로 붙잡아 놨어. 그럼 궁금증이 뭐로 바뀌어?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됩니까? 로 바뀌죠. 그러니까는 방정식은 함수의 저스트 한 가지 케이스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틀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입니까? 즉 높이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fx라는 것도 우리가 y는 fx니까 이 fx라고 하는 기호적 성질이 y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즉 저 fx라는 기호도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fx라는 높낮이가 gx라고 하는 높낮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은 눈으로 해석하기에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읽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f의 그래프가 노란색 g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컨택하세요 라고 읽어도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되겠죠? 여기서 x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풀겠지만 해석을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 교점이 뭐랑 뭐로 표시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6과 2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포인트의 x값이 마이너스 6이고 요 포인트의 x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답으로 쓰세요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로 가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유형 1번을 눈으로 한번 쭉 볼게. 눈으로. 자, 1215번 봐봐. 이 뜻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 이건 뭐야? 두 개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넘겨놓은 거죠. 즉 부동의 방향을 보면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컨택하세요 라고 읽어집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간 뺏기지 말라고. 숙제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일일이 풀겠다고 펜 잡는 순간 시간이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유형 파악했잖아. 이건 반복적인 학습서니까. 이거를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다 일일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도 이 정도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빡빡빡빡 답만 써나갈 수도 있는 거야. 괜찮죠? 우리 초등학생 아니야. 이거 일일이 푸는 거씩 점검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거는 알고 있는 개념을 점검하는 반복적인 훈련하는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학습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 빨리 풀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요런 거에서 조금 그러면은 1217번 봐봐. 이것도 이제 눈으로 풀릴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까? 최종적인 질문이 뭐예요? F에서 G를 뺀 거죠. 그럼 이걸 부등식을 잠깐 정리하면은 G가 F보다
크거나 같은, 즉 G가 F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컨택하겠습니다. 라고 읽어집니까? 읽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확인은 1220번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20번 같은 거는 포인트가 뭐가 잡혀야 돼? 교점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교점 개념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스킬을 가져와야 돼. 한번 풀어볼게요. 1220번. 유형 2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1221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등식 풀이죠. 네, 여기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5x 플러스 15. 좀 한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빼기 5x 빼기 15라고 하는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1이 0보다 작다. 73 빼기 플러스. 괜찮죠? 그래서 2차식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과 7.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젠 아까 얘기할 때 이거를 높낮이의 개념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0이라고 써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로 해석하면 돼? 기준선 x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의 높낮이가 x축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여기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러니까 부등식도 계속 높낮이 개념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자, 유형 2는 일반적인 2차식 풀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뒤로 한 장 넘기면은 1224번 요거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1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개념을 갖다 쓰는 거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 1204번 빠르게 한번 해보면 부등식 2x-3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립부등식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부등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2번 부등식을 정리하면 그래서 1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를 조건에서 알려준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이 녀석을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하자. 그래서 A는 1, B는 2라고 이제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A가 1이고 B가 2입니다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살짝 퀴즈로 준 것뿐이죠. 이랬을 때 질문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십시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십시오. 근데 이쪽을 해석해 보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뜻이죠. 지금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한 군데밖에 없죠. 이런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것만 답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없고 같은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지난 시간에 부등식도 하나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겠다 라고 됐으니까 요거까지는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유형 3번에 별표 치고요. 나오면 이쪽이 가장 나오겠죠. 유형 2보단 유형 3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 절대값과 가우스라고 써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아. 고등학교 때 가우스가 빠졌다는 얘기는 알아. 근데 나와. 제발 어디 가서 선생님 가우스 안 나오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 알겠지?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가우스가 10년 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집에 가우스가 계속 나와. 그 얘기는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서 교과서 빠르게 안 나오지만 내신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찜찜하게 블랭크 만들어 놓고 갈 필요는 없잖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부터 가볼게.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데 별거 아니지만 외워요. 절대값 x의 제곱과 x의 제곱은 늘 같은 값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빼기 5 절대값 x라고 읽지 마요. 오케이? 이거는 여기도 절대값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그 다음에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은 함수의 개형으로 접근하면 편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빨리 풀라고 노력을 하면 요게 4, 1 빼기 그러면은 그래프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형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떻게만 그려?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래서 y축으로 대칭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이 마이너스 1에 찍히고 요 점이 마이너스 4에 찍히겠죠? 그러면 0으로 대변되는 x축보다 작거나 같다 is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다를 체크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던 게 억울하잖아. 그때 말했어야지. 자, 여기서 가볼게. 여기서 지금 F에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절대값 X에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은 그냥 F에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근데 F에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F1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한 여기쯤 있는 값이 나와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얘를 쓰는 게 아니라 F1에 찍혀 있는 값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때는 X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Y축 대칭을 하겠다라고 그리는 게 편하다고. 매번 이 생각으로 풀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나온 김에 자, 이건 어떻게 그려야 돼? 안경 쓰고 다녀. Y에다가 절대값 붙인 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X에만 절대값 붙인 거 어떻게 그렸어? X가 양수인 것만 그려서 Y축 대칭했지. 그럼 Y에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야 돼? Y가 양수인 것만 그려서 X축 대칭해서 그리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1231번) 체크해 볼게요. 1231번. 요게 딱 내신용인데 이게 낚시 문제야. 그냥 낚시에 걸리면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낚시에 안 걸리면 빠르게 풀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넘겨가지고 절대값에 있는 그래프를 둘 다 그린 다음에 뭐 찾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문제를 읽기를 유도당한 건데 항상 나와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것만 먼저 집중해서 볼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눈으로 풀어야 돼. 이 녀석을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죠. 그 얘기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끄집어 올린다야. 그럼 끄집어 올리는 순간 그래프의 식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x축의 입장에서 보면 붕붕 떠 있는 애야. 그래요? 그 얘기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란 소리야. 그 얘기는 절대값의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를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 거야. 원래는 요건 이렇게 가로로 써 있어. 가로로 써 있고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어쨌든 궁극적인 풀이는 같아. 문제 풀인데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해석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로 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프로 한번 읽어볼게. 이 녀석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2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때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읽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x 플러스 6의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죠. 저 녀석은 어디서 꺾여? 마이너스 6에서 꺾이겠죠. 마이너스 6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구성을 잘못 그려놨네. 이렇게 하얀색 그래프가 2,2에 있으면 저거는 마이너스 6에서 꺾여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 녀석이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오른쪽 부분만 필요한 거죠? 이해됩니까? 오른쪽 부분의 함수식은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x 플러스 6 이것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을 잘하면 절대값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무턱대고 그냥 절대값 끼고 부등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은 식이 여러 개가 써져. 그러니까 먼저 해석을 그래프로 하면 식이 아주 조금은 단순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과 하얀색의 교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6 빼기 x제곱 플러스 4x 빼기 6의 교점을 찾는 거야. 요 식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그러면은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x? 또 계산 잘해야 되는데. 맞죠? 뭐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이게 0에서 만났나 보다. 그래. 넣고 x 빼기 5 그러면은 0이랑 5가 포인트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이쪽이 0이 될 거고 이쪽이 5가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산은 요만큼의 노력만 필요하면 됩니다. 해석하는 건 그림으로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등호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쓰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이 현혹되면 시간을 좀 잡아먹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지언정. 그러니까 눈을 좀 이렇게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 즉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일단 성공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 일단 성공한 거고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개해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면 눈을 조금 바꿔야 돼. 왜냐면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1232번 가볼게. 1232번 가우스 32번 가우스 x가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식 전체가 가우스 x로만 꾸며져 있죠. 그러면 그냥 접근을 한번 해봐. 그냥 풀어봐. 그냥 풀어. 그러면 3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우스 x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가우스 x가 2보다 작다로 풀려집니다.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가우스 x는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정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정수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숨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2는 안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즉 가우스 x가 2가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x값. 근데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수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었을 때 x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얼마를 뱉어내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니까 마3을 뱉어내죠. 그래요? 딱 마이너스 2에 떨어지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지. 그래요? 그럼 x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를 뱉어내기 위해선 x가 여기쯤 떨어져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같은 식의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까지 뱉어내기 위해선 요 사이에 떨어져야 되고 0을 뱉어내기 위해선 요 사이에 떨어져야 되고 1을 뱉어내기 위해선 요 사이에 떨어져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잖아.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내가 가우스 문제가 나왔을 때 특정 범위를 가우스로 쪼개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한 칸씩 쪼갤 건데 등호는 뒤에만 붙이는 거야. 앞에는 등호를 붙이지 않는 거야. 이게 가우스식으로 범위를 쪼개는 방법이야.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내가 문제 풀다가 범위를 3부터 7까지인데 이거를 가우스식으로 좀 쪼개놓자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한 칸씩 쓸 건데 등호를 뒤에만 붙이라고. 선생님 그럼 마지막에 등호 어떻게 해요? 마지막엔 또 따로 표현을 해야지. 따로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쪼개놓는 게 범위를 가우스식으로 쪼개놓는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요것도 쉽게 이해가 되죠? 오케이? 하나만 질문할게. 가우스 3.7은 얼마예요? (3.7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예요? 그럼 가우스 3.7은 얼마예요? 네. 그럼 가우스 1.4는? 가우스 0.5는?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2.1은? 훌륭합니다. 똑똑해요. 왜냐면 야 이거 묻지 마 너희들. 내가 이런 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니들이 아닐 거라고 장담하지 마.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유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우스로만 꾸며져 있는 식, 이게 방정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함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부등식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등식이 나오는데 접근 어떻게 해? 그냥 한번 풀어봐. 그냥 한번 풀어. 어쨌든 정수야.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한 범위를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가우스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밑에다가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 그거는 좀 필기를 할게요. 가우스 문제가 나오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인데 1232번처럼 식 전체가 가우스로 꾸며져 있을 때 그럼 지금처럼 풀면 돼.
그냥 must고로 가. 그 다음에 결과에서 정수 가우스 값을 뽑아내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해볼까?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퓨어한 x와 가우스 x가 섞여 나올 때가 있어. 퓨어한 x와 가우스 x가 섞여 나올 때, 이때에는 꼭 문제 앞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꼭 문제 앞에 한 마이너스 3부터 뭐 3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퓨어한 x와 가우스 x가 섞여 나왔을 땐 범위를 일단 먼저 쪼개 놓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쪼개? 가우스식으로. 범위를 어떻게 쪼개? 가우스식으로. 가우스식으로 쪼개놔. 왜 쪼개놓냐면 이젠 세상의 전부를 요 영역에서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가우스 x를 얼마로 읽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읽으면 되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하는 거야. 마3으로 읽어질 거니까 얘가.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나는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뭐가 빠져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요게 빠져나온 거야. 똑같은 방법을 매 영역별로 다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가우스 x는 얼마를 뱉어내? 마이너스 2를 뱉어내겠죠. 그러면 문제식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6, 7, 8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2 루트 2까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역을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진행을 하게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패턴이 두 개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만약에 가우스가 부등식에서 나온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식 전체가 가우스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 1232번 같은 스타일 또는 지금처럼 어떤 일부분만 가우스가 표현되어 있을 때 근데 어떤 일부분만 가우스가 있는 문제는 꼭 영역을 주어질 거야. 그래서 그 영역을 가우스 쪼개기로 해놓고 접근을 하겠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가우스 문제 이제 어렵지 않아요. 거의 이거 두 개가 끝이야. 확실히 출제 빈도는 많이 줄었어. 출제 빈도는 많이 줄었는데 학교가 사립이야. 사립이야. 사립이면은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돼 아니면은 로테이션 안 돼. 쭉 학교에 남아 있죠. 그러면은 한 경력이 한 20년쯤 되시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다. 그러면은 자료들을 안 버리십니다. 자기가 어렸을 그 초창기 때부터 쭉 쌓아왔던 그 자료들을 안 버려요. 그 자료 안에는 9버전도 있겠죠. 9버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 교육청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내요? 교육과서랑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 안에서 낸다야. 선생님이 프린트나 유인물 줬는데 거기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잖아요. 이렇게 치부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학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으로 치면은 대수에서는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에서는 저 가우스 개념이 잘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34번 가보겠습니다. 해가 주어졌을 때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입니다. 답을 보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 방정식에서 가자. 네,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여기서 근은 뭐랑 뭐예요? 3이랑 5죠. 근이 뭐예요? 근이 뭐예요? 근이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요 0이라고 써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x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럼 일단 얘가 부등식이긴 하지만 이 녀석은 x축과에 만나는 점을 나타내고 있겠죠. 때문에 최고차항은 저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1이라고 써 있지만, 자 그러면 답을 보고 파악할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죠. 양수면 2차식이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x축과 0이라고 표현되는 x축과 어디랑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1과 4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4라고 하는 2차식을 가지고 있겠다 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라는 2차식을 가지고 있겠네. 됐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영향에 미치지 않으니까 1이 되고 되고 2도 되고 되고 3이 되고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1로 쓰십시오 라고 알려준 거.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마3의 입장인 거고 얘가 마4의 입장이 되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얼마가 돼? 1. 이렇게 미지수 A랑 B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거를 2차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냥 다 통칭해서 2차식. 즉 2차식의 메인은 함수, 함수는 그래프. 그래서 위냐 아래냐 요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유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문제가 파트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37번 하나랑 40번 두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부탁인데 야, 하나만 물어볼게. 야, 너희들이 이 학원가에 수많은 학원 중에서 그래도 현수학 앞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풀이를 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나는 느껴요. 그렇죠? 그냥 답지풀이나 나의 그냥 알고 있는 풀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이 풀어줬던 풀이를 좀 보고 내 풀이도 저거랑 조금 맞춰보겠다라는 게 이게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 문제를 계속 그래프로 풀고 있잖아. 근데 난 그래프를 계속 풀고 있는데 풀이를 봤는데 그래프가 없으면 이건 뭐 내 풀이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자기야.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되게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지금 1시간 넘게 그래프를 계속 풀고 있는데 문제 봤는데 풀었어요 라고 봤더니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그럼 나 보고 어떡하라고. 알고 있는 건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 모르겠다고요? 네. 답 일단 부를게요.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37번의 답은 1번이고요.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둘 다 일일이에요. 그래프를 안 푸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빠르게 가볼게. 1237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빼기 6 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여기에도 절대값이 있다고 읽는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가 6, 1 빼기 플러스로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퓨어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려져. 그래? 근데 x에다가 절대값을 다 씌웠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y축으로
대칭하겠다야. 그럼 요 점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가 몇에 찍혀? 마이너스 6에 찍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 녀석이 0으로 표현되어 있는 x축보다 밑에 있대. 그러면 전제 조건에 나오는 범위는 이렇게 해당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갖고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내가 요 포인트를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라고 불렀어? 근이라고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x-6, x 플러스 6. 괜찮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1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막 풀지 말고. 그리고 이거 쪼개는 건 이건 해줘야 돼요. 2차식 인수분해는 중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을 쓸 때 x제곱 빼기 66에 3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면 틀렸네? 맞아요? 아, 합이야? 그래. 네. 네. 이렇게 영상 다 남겨놨으니까 복습해요. 너 보라고 만들어 놓는 거야. 얘들아, 내가 영상 찍는 거 누구 보라고 만드는 거야? 너희들 보라고 만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 빼고 봐. 그래, 누가 카운팅이 되긴 해. 한 20에서 50 정도 카운팅이 되는데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물어보면 우리 반만 안 본대. 그렇죠? 자, 넘어갈게. 내가 떠드는 얘기 잘 기억해요. 1241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2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마이너스 1 뿐입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먼저 해석 좀 해볼게. 우리가 이 부분을 2차식이죠. 2차식.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높이가 0으로 표현되어 있는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대.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포인트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 문제를 읽을 때 손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부터 해야 돼. 여기를 얼마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그럼 중3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린 이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꼭지점이 몇 컴마면? 마이너스 1,0.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겠다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요거만 전개하면 A랑 B를 구해낼 수 있겠다. 그 뒤풀이는 안 할게. 뻔한 얘기니까. 근데 이 5번 개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 항상 성립한대. 이 개념에서 이어지는 거야. 2차식 fx가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2차식 f가 0보다 크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이 그려지면 뭐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 2차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방정식에서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실근이 없다로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의 모토는 뭐야? 그래프는 뭐야? 함수값은 뭐야? 높낮이. 크다 작다라고 써 있지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보자.
왜냐하면 이 후반부에 저런 개념이 쓰여. 후반부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지금 2차 부등식 개념이 30개가 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10개에서 15개 사이의 개념을 나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하면은 한 단원이 끝나는 느낌으로 나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숙제 개념이 한 2시간 분량으로 나와. 그래서 범위를 그렇게 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유형 5개 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요 뭔 얘기인지 알죠? 특수한 경우. 그럼 요 유형 5번도 잘 봐봐. 자, 42번 눈으로 볼게. x가 마이너스 5분이다.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밖에 없대. 이거 완전 제곱식 꼴이겠구나. 그림 그려집니까? 그 밑에 것도 볼게. x가 3분이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3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읽었을 때 그래프적인 해석이 땅 하고 떠오르게끔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너도. 알았지? 겨울에 갔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때려 쭉쭉 풀어 나갈 거야. 쭉쭉 풀어 나가는데 자꾸 브레이크 걸으면 영상 보세요라고밖에 말 못하겠지. 안 보겠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지. 맞히지도 못하고. 억울해. 자, 46번 풀어봐. 터프 하나 오랜만에 받는다. 3월부터는 이렇게 평가원 기출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터프 문제들이 모여 있는 것만 수업한다는 소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6번도 똑같은 문제네. AX의 문제번호 1247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1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A 가로 열고 X-1, X-3 요까지 되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정해질 수가 없지만 B랑 C를 다 A로 묶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답의 형태를 보면 A가 양수라는 것까지는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B랑 C를 다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B를 쓰니까 이렇게 쓸 거고 C를 쓸 거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A라고 하는 최고차항은 근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0보다 크다. 요 정도 인수분해 금방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라는 것을 특정해 놨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x축으로 대변되는 0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3보다 작다 또는 마1보다 크다 라고 하는 답으로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필요한 거. 그래서 유형 1번과 유형 5번과 6번이 다 하나의 개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픽스해 놔야 돼. 답의 형태를 보고. 자, 넘겨 보겠습니다. 네. 유형 7번의 별표요. 네, 유형 7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로 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프로 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1251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F래 이랬을 때 fx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뭐 그래프를 보고 2차식을 특정하세요란 뜻이야. 그러면은 요 2차식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a 그리고 그래프 개형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지? 그게 마이너스 7보다 라고 써 있죠.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컨택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문제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괜찮아요? A를 특정해 줄 수 있는 값을 줬구나. 미안해요. 그래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3이 됐대. 그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까지도 함께 정보를 준 거네. 그래서 그러면은 완벽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싹 다 마이너스 2로 곱할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를 곱했지. 마이너스 2를 곱했지. 마이너스 2를 곱했지. 마이너스 2를 곱했지. 네,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7번은 그래프로 일단 함수 식을 특정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풀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방정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근으로 해석해서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3번 터프 오랜만에 한 또 풀어보자. 자, 넘어가서 유형 8번. 유형 8번이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나와. 근데 방정식은 중간고사 범위고 부등식은 기말고사 범위야. 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내 이 유형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빈도상, 출제 빈도상 이 유형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54번 함수 fx가 0보다 작다가 3, x,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f의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서 정수를 카운팅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읽어볼게. 방정식으로 읽으면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근이 3이랑 7이에요. 이랬을 때 f의 2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방정식이죠. 똑같은 문제를 그냥 부등식화 시켜서 쓴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이를 먼저 배우고 스토리상 넘어오잖아. 그러면 방정식 개념이 있으면 얘가 엄청 쉽게 읽힙니다. 그럼
물론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F라는 껍데기에 3을 집어넣어야 성공하죠. F라는 껍데기에 7을 집어넣어야 성공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성공이야?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어야 성공이고 이 자리에 7을 집어넣어야 성공이야. 즉 X값은 1이고요. X값은 3이다라고 맞죠?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넘어왔을 때도 이 풀이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F의 2x 플러스 1도 X축과 만나는 포인트는 얼마랑 얼마라는 소리야? 1이랑 3이라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그래프상 아래로 볼록한 건 캐치를 해야지. 그래프상. 그래서 요 사이에 있습니다. 등호 없죠? 여기도 등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괜찮아.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지? 이걸로 방정식, 관계식 만든 다음에 x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맞춰도 틀린 거야. 그렇게 풀면 아무리 손이 빨라도 1분 걸려요. 근데 이렇게 풀면 몇 분 걸려? 조금 빠르면 20초? 20초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정도 풀이밖에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겠지? 55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봐. 55번 문제를 읽을게. 2차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지금 쪼개져서 해가 나왔죠. 그 얘기는 작은 쪽이 쪼개져서 나왔다는 건 얘가 위로 볼록한 느낌인 거야? 아래로 볼록한 느낌인 거야? 위로 볼록한 느낌인 거야.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아, 얘가 위로 볼록하구나. 근데 포인트가 마이너스 5랑 3이구나. 됐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 f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순간 지금 껍데기는 위로 볼록해. 그렇지? 껍데기는 위로 볼록해. 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 이 대는 포인트를 찾는 거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고 위로 볼록하게 그냥 그어버리면 되겠다고. 됐습니까? 우린 그러면은 이 부등식 풀이도 방정식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은 풀 수 있겠죠? 그럼 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스탠다드하게 위에 있는 근 보고 관계식 만드는 순간 오래 걸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유형이 많죠? 그게 뭐야?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기본 풀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60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야, 나랑 있을 때 어려운 거 푸는 게 낫지 않냐? 숙제할 때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 나 있을 때 푸는 게 그나마 나아. 중요해. 중요하다는 건 빈도수가 높다. 그러니까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졸려하지 마. 졸려하지 마.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지금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 f의 3분의 x-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근이 마이너스 8부터 7까지입니다인데 지금 이 부등식에서 말하는 근은 요 x값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껍데기상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성공이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성공이고 3이 들어가야 성공이니까 방정식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땐 3분의 x-k가 마이너스 2고 3분의 x-k가
3이 되면 좋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X포인트가 마이너스 6 플러스 K이고 여기서 말하는 X포인트가 3, 3은 9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거고 9 플러스 K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K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2라는 걸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 질문 F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X 마이너스 K is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십시오. 그럼 어쨌든 똑같은 껍데기 F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고 얼마가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되겠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치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자리가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이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면 되는 거고 T라는 녀석이 3이면 된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X는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저 안에 있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틀렸네? 왜 틀렸지? 6, 8. 나 왜 또 그래? 왜 또 잘못했어? 뭘 또 잘못했어? 나 또 참 미치겠네. 뭐 왜 틀릴 이유가 없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 되죠. 네, 근데 이거 잘 나와. 잘 나오는데 이걸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불편해. 이 유형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방정식, 즉 어쨌든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구해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서 체크를 해요. 자, 넘어가자. 자, 유형 9번 가볼게. 1262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a제곱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6만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왜? 뒤에 있는 상수는 미지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걸로 뭘 찾기가 좀 힘들어. 그치? 네. 그럼 이 녀석이 뭐에 집중을 해야 돼? 2차식이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2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는 양수의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한 개념이겠죠. 그래요? 아래로 볼록한 개념이니까 가운데 뭐가 있을 거야? 축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야. 2차식은 기본적으로 축을 기준으로 양옆이 벌어짐의 정도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식에서는 축이 되게 중요해. 그렇지? 그럼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마3.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3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요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야? x축이라고 읽을 거야.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죠. 근데 그게 저 안에 몇 개가 들어간대? 7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아직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좀 더 들어가, 몇 개 있다고? 7개. 더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0,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이랑 마이너스 7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요 포인트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요 포인트를 얼마라고 읽으면 돼? 얼마라고 읽으면 돼? 2차식 해줘야 돼? 여기를 얼마라고 읽어야 돼? 얼마라고 읽어야 돼? 여기선 a 빼기 3이고 여기선 자, 그럼 여기를 얼마라고 읽어야 돼? 네, 여기를 a 빼기 3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a 빼기 3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여기 등호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0보다 크거나 같은 a 빼기 3이 1보단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7보다 큰 마이너스 a 빼기 3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 여기까지가 요게 부등식인 거죠. 해석은 2차식으로 했고 답만 부등식으로 쓰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4. 이쪽에서 착착 정리하면 똑같은 경우의 값으로 등장을 했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a 값은 얼마?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해석을 함수식으로 하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부터 2차 부등식까지 기본적으로 2차식 문제들은 다 대부분 그래프로 풀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쉬운 거는 부등식 식으로 풀든 함수 개형으로 풀든 상관이 없는데 복잡할수록 그래프 풀이가 편해. 해석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단계는 뭐예요? 수능형 형태,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를 좀 빠르게 풀고 싶다가 최종 골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더라고요. 아마 2학년 추워질 때부터는 계속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만 풀 텐데 그때 가서 다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두면 접근하기 편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풀어? 돌아 들어가는 느낌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눈을 바꿔 놓으면 편해요. 네. 넘어와 줘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턴가 이 풀이가 좋아 보여야 돼. 알겠지? 좋아 보입니까? 다행입니다. 네, 65번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돈 안 드는 취미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잘 풀리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은 그 218쪽 유형 10번까지야. 유형 10번 안 풀어줬잖아요. 활용편이잖아.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죠.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건데 그거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풀어준다고 해서 뭐 이 유형이 정리됐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문제까지 해서 218쪽 유형 10번 문제번호 1271번까지를 숙제로 카운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늘 유형 10몇 개 정도를 풀려고 노력해요. 유형 10몇 개.
오늘은 조금 제가 늦게 풀었나? 10개밖에 못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